6월 14일 정규 토익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험도 전체적으로 보면 RC보다도 LC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이끌어준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얘기하기가 좀 지겨운데 파트 2가 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LC 난이도의 상승을 좀 이끌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 1에 나온 표현부터 좀 살펴보면 뭐 기본적으로 나올 표현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1번에 남자가 그 빨래 바구니 같은 거 보고 있던 사진, looking into you,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이 3명 있었던 2번 사진에서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묘사를 하다가 맞는 거는 이제 wearing glass이지. 그 다음에 3번 사진은 토에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사람이 과일 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진, 고르고 있는 사진. 그래서 holding up fruit. 그다음에 요거 4번 사진이 약간 그 배신감이 드는 사진일 수는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 주인공인 사진 느낌이 났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던 사진인데 요즘 요렇게 사람을 원포인트 주인공으로 내놓고 주변 배경이라던가 사물을 묘사하는 데서 정답은 나오는 형태의 파트 1 문제들이 좀 많았었고 얘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인 사진 같았는데 정답은 garden이 정원이 has been planted 심어져 있다, 조성되어 있다, 뭐 outside of the building 건물 밖에 굉장히 무난하게 정원이 있는 그 자체를 묘사하고 넘어갔고 다섯 번째 사진은 요 사진은 5번 사진 사람 없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했는데 표현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Light textures라고 했는데 얘가 그 조명을 얘기합니다. 벽에 붙어 있는 조명들, 고정되어 있는 조명들을 light textures라고 얘기하고 무언가 물건이 be mounted 돼 있다 그러면 이 mount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서 be mounted 고정돼 있다. 벽에. 여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be mounted라는 표현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벽걸이 TV 같은 거 벽에 고정시키는 거 그런 것도 mounted라고 얘기하고요. 차에다가 자전거 이렇게 싣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전거가 be mounted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사람 2명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 트레이 쟁반이 달려 있었고 쟁반을 잡고 있었는데 그 쟁반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one of the employees is walking with an empty tray. 이게 정답이었죠. 전체적으로 요 5번 정도 빼고는 무난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또 오늘의 파트 2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좀 지치는데 어떻게 어려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의 유형이 뭐 굉장히 생소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대답 자체가 우회 답변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좀 됐고, 우회 답변도 일정하게 내는 방식이 좀 있고, 말장난 자체가 이제 파트 2의 정석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 자체가 좀 과할 정도로 소리가 뭉개지는 느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디오의 문제라기보다는 파트 2를 조금 의도적으로 회의어서 얘기하는 게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파트 2에서 하는 질문들의 중요한 얘기는 다 앞부분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앞부분 시작 부분을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뭉개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파트 2를 푸는 내내 전부는 아니었지만 물론 쉬운 기본기 문제들도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한 4-5문제 정도는 요 발음 처리가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 저도 들었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저 역시도 사실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지긴 해요. 뭔가 소리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리스닝 실력의 본질인가 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되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좀 시험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저희가 눈여겨볼 대답의 패턴들은 요 평서문이 좀 눈치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치형이라는 건 상대방이 평서문이니까 그냥 말을 툭 던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툭 던져요. 근데 상대방은 상황에서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갑자기 왜 툭 던졌을까를 이해를 해서 거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대답, 나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내주는 형태인 거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듣기는 선명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I will be taking a walk after lunch. 저 점심 후에 산책하려고요. 이 얘기는 그냥 나 산책하겠다. 나는 산책 갈 거야. 뭐 이런 일종의 선언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혼잣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들은 의도는 같이 가달라는 것처럼 들렸다는 전제하에 이 대답에는 여자가 좀 연기가 과했는데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I will be visiting client then. 저는 고객 방문해요. 나는 같이 못 간다라고 거절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도 There is no clock in this room. 방에 시계가 없네요. 했더니 상대방이 그럼 시간을 알려달라는 뜻이구나 해서 시간을 얘기해줬어요. 이런 평서문의 전형적인 눈치형 대답들이 좀 있었고 약간 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질문 자체를 좀 뭉개는 느낌이 과했다는 것 중에서 또 어떤 형태가 맞았냐면 일반 의문문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문문에서 지금 이 앞부분에 뭐 do you, did you 이 부분이 물론 꾹꾹 눌러서 대답할 필요는 일상에서도 없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시험이고 성우라면 좀 더 클리어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 앞부분이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대답마저도 간접 대답 형태. 그러니까 일반 원문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yes or no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거나 아니거나. 근데 맞는 거 아닌 거 넘어서서 약간 간접적으로 상황을 드러내는 대답들이 좀 많았습니다. Do you have enough time to review an annual report? 이 보고서 리뷰해 주실 시간 있으세요? 했는데 있다 없다 아니고 I will reschedule. 아마 발음에서 reschedule이라고 영국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My next appointment. 그럼 다음 예약을 제가 좀 조정해야겠네요. 사실 시간 없는데 조정해서라도 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고 Did you arrange a photographer for an opening event? 에서 야, 그 행사에 사진작가 너 arrange 했지? 그 사람 준비해놨지? 하니까 이것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She should have been here by now. 지금쯤이면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했는데 지금쯤이면 오셨어야 되는데 뭐 이런 답변으로 건너뛴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의문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의문도 의문 영역으로 봤을 때 주문이 여전히 변경될 수 있죠 하니까 되긴 되는데 다 건너뛰고 The process is very complicated. 가장 복잡한데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의 대답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질문의 유형, 우회는 요즘 이제 당연한 거니까 저희가 정석과 우회를 넘나들며 오답을 소거해내며 골라가는 게 파트 2의 능력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발음을 뭉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응시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오늘 파트 2 총평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RC를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해요. 파트 5는 늘 그렇듯이 나올 게 나왔다. 파트 6는 좀 무난했고 파트 7도 최근 시험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지문 길이 적당했고 뭐 어휘 수준 적당했고 그 다음에 연계 문제에서 크게 꼬아놓은 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시험의 파트 5 라인업이에요. 나올 거 나왔다는 느낌으로 대부분 보이실 거고 어휘도 크게 까다로운 건 없었어요. 크게 까다로운 건 없었는데 몇 문제 좀 오랜만에 본 문제들 특징적인 거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궁금했던 문제들은 답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볼 문제는 이 문제예요. 관계대명사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오는 문제라 특이한 문제는 아닌데 보기 라인업이 좀 특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대명사 문제는 보통 관계대명사 문제를 알려주는 느낌으로 보기를 일단 구성해 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기에 뭐 who, which, 그 다음에 that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깔아놓고 관계대명사인데 뭐 who주까지 소유격까지 깔아놓고 일단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문제가 맞는데 너는 선행사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맞춰봐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나왔던 관계대명사 문제는 조금 더 근본이었거든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 보시면 문장 앞에 있는 the 그룹 명사는 뭐 주어겠죠. 그리고 여기에 will go라고 명확한 동사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편해지는데요.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가급적 붙어 있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어순이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우리는 동사를 뒤로 놓지만 한국어에서.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졌다. 이럴 때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수식 정도가 유일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수식인데 뭐 수식도 종류가 많죠. 분사 수식도 있고 투부정사 수식도 있고 수식도 종류는 많은데 그럼 이 수식은 뭐냐? 요게 포인트예요. 뒤에 comparate라고 트레이닝을 먼저 끝낸다, complete 한다,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동사를 또 한 번 소화해주면서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넣어주시면 that complete the training first가 앞에 있는 그룹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왜 안 되냐라고 보면은 B 같은 경우에 it complete를 넣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럼 나는 주어 동사에서 주어 자리인 줄 알았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어 대신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거죠. 이 자리에 it을 채우시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이 자리에 끼워줄 수가 없죠. what은 왜 안 되느냐? 선행사 있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what은 앞에 꾸며주는 대상 자체가 없고요. 자기 자체가 what 이꼴로 더 띵 아니면 뭐 things that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제의 근본을 좀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파트 5는 이제 전치사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의 표현? 특수 표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어, 비동사, 어몽, 복수명사 요런 구조로 우리가 뭔가를 썼을 때 꼭 복수는 아니어도 되는데 대체로 복수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라는 말을 좀 추가할게요. 그래서 얘가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는 주어를 오히려 B라고 봐보면 B, 비동사, 어몽, A 하면 A 중에 B가 있다. A에 속하는 것은 B다. 이런 구조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느낌으로 이 구문이 더 익숙하냐면 오히려 얘를 보통 도치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도치를 시켜서 앞으로 빼내서 어몽 A, 비동사 B, A 중에 B가 있다. A에 속하는 것은 B다. 뭐 요런 느낌의 구문, 요런 느낌의 구문이 있어서 그 구문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featured부터 newsletter까지가 앞에는 아이템즈 수식해요. 그래서 회사 뉴스레터에서 다뤄진 아이템 중에는 산업 경향과 뉴스가 있었다. 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순전히 어몽이라는 전치사만 아는 걸로는 좀 힘들고요. 이 어몽 A and A, B, B 아니면 B, 비동사 어몽 A 해서 뭐 A에 속하는 것은 B다. 이 표현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틀렸어도 너무 좌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출제 빈도가 진짜 어쩌다가 시리즈 정도고 뭐 이 정도는 틀릴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추셨으면 잘했고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맞추셨으면 공부 굉장히 많이 해가신 거고 이거 틀렸더라도 뭐 그게 토익 공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메인 문제는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파트 6로 넘어오시면 우리가 파트 6 쪽에 또 눈여겨볼 만한 문법 문제들이 있었는데 분사구문 문제가 있었고요. 정답은 수동분사구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구조의 문제였어요. 문장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콤마를 찍고 뒤로 Did you swim to head부터 문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늘 문법은 속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다. D죠. 동사 원형을 넣어서 이 앞부분 구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장 콤마 문장은 영어에서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한국어에서도 불가능해요. 문장과 문장을 콤마만으로 연결할 순 없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럼 쟤는 명령문이 되고 명령문 콤마 문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가장 근본적으로 가능한 건 접속사를 넣고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문장을 넣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부사절을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사절을 줄여서 그냥 좀 말을 뺄 거 빼면 분사구문이 탄생을 합니다. 아니면
투부정사를 문장 앞에 이렇게 콤마 찍고 넣어도 돼요. 보통 이럴 때 해석은 거의 대부분 하기 위해서, 동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 번째, 뭐 전치사구 같은 거 연결해도 되기는 하죠. 이런 경우의 수 안에 동사 원형은 없고, 지금 여기서 to make를 넣으면은 물론 해석도 이상하긴 해요. 스페셜 패브릭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영복은 너의 여름 휴가에 완벽하다, 이상하기도 한데 사실 문법도 안 돼요. to make 대상에 요게 되려면 뒤에 투부정사도 동사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뭘 만드느냐, 그러니까 뭘 특별한 천으로 만드느냐, 없죠. 근데 이 목적어가 없다는 게 그럼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분사구문 문제가 됐어요. 그럼 얘가 분사구문 문제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원조는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냐 아니면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수동분사구문이냐는 결국 뭐의 선택이냐면 원래 원문이 능동이었느냐 수동이었냐의 선택이에요. 그럼 접속사를 되살려 볼게요. 예를 들면 as가 있었다고 치고 사라진 주어는 앞뒤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는 거니까 얘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똑같이 뭐 these swimsuits라고 쓰고 근데 이 수영복이 are made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 앞뒤 같으니까 생략하고 비동사는 being으로 바뀌었다가 얘도 생략하면 수동분사 구문은 이렇게 made만 남습니다. 이래서 정답이 made인데 얘를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지금 이 문장이 수동태였으니까 수동분사 구문이 나온 거죠. 기본적인 수동태에서는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 이 얘기 굉장히 우리 능수동 공부할 때 중요한 얘기죠. 그 개념 이용하시면 똑같아요. 분사구문에서도. 들어갈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원문이 수동태다?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수동분사구문이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프 문제 또 나왔어요. 뭐 5형식 문제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헬프의 5형식 정도는 외우고 계셨어야 되는데 헬프 대상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헬프는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동사가 거의 헬프가 유일해요. 둘 다 되는 거. 어느 쪽으로 쓰셔도 맞아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같이 주진 않죠.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제일 말 안 되는 거 동사들 못 나오고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리 이 자리에 ing 안 써요. 정답은 C입니다. 헬프 대상 동사 원형.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이 정도는 외워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뭐 감정분사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원형을 생각하시면 좀 쉬워져요. 이 thrill이란 동사가 뭐 이런 것들 다 감정 관련된 거니까 감정동사라고 부르는데요. 감정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다들 신나게 만들다, 감정을 주다,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뭐 실망시키다, 만족감을 주다, 뭐 스릴도 아주 신나게 하다, 뭐 흥분시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타동사라서 능수동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감정을 주는 거면 ing, 감정을 느끼는 거면 ed. 기본적인 그 능수동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I was thrilled. 내가 신이 낮은 거예요. 뭐에서요? 그녀를 봐서. 그럼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C. 감정을 느끼면 ed, 감정을 주면 ing. 감정분사 문제에 필수니까 개념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오늘 파트 7 괜찮았다는 생각 드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제가 눈여겨봤던 뭐 표현들은 이런 거 좀 너무 구식 표현이긴 한데 뭐 around the clock 하면 이 시간 주변으로 뭐 이런 뜻인데 의미는 24시간 내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용 가능한데 그 이용 가능한 게 around the clock하게 이용 가능하다 하면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주변 내내 이용 가능하다. 24시간 가능하다. 조금 올드하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레터 쪽에서 아마 그 영화사 관련된 레터 쪽에 뭐 약간 표현들, 단어들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발전은 뭐 덕분이다. 뭐 이런 의미로 o development 뭐 이런 표현 좀 난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또 이중지문이었죠. 이중지문 쪽에서 소재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물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물건 자체가 식품 건조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이 나와 있기로는
식품을 넣으면 뭐 수분이 날아가고 색깔이랑 뭐 향은 보존이 되는데 드라이된 상태로 너가 그걸 패키징 할 수 있다, 포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품 건조기에 대한 설명. 식품 건조기를 시험에선 거의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요런 특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험 총평은 약간 제가 파트 2를 네, 비난한 것으로 약간 시험의 정상화를 바라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